개,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독스 앤 더 시티. 안녕하세요. 히코입니다. 안녕하세요. 히코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한 2주 정도 좀 알아 누웠었어요.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감기와 혈투를 벌였고, 감기가 좀 나아지는 듯 하더니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너무 열도 많이 나고 그 몸살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심해서 결국에 병원을 찾아갔죠. 이비인후과를 가서 검사를 하고 선생님이 약을 지어줄 테니 약을 먹고 또 더 안 좋아지면 코로나 검사를 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해주세요 이러고 코로나 검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밖으로 나가셔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코로나가 양성이라서 격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코로나로 한 2주 정도 세게 앓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백신을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한 2번 정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주사를 맞을 때도 너무 많이 앓았고, 백신 주사, 그리고 코로나가 실제로 걸렸을 때도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많을 때는 2주일 정도 앓았고, 저는 코로나 걸렸을 때 후유증으로 그 이석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병인데, 그냥 서 있어도 배멀미 하는 것처럼 어지럽고, 누워 있어도 땅이 막 흔들리고 이런 증상이어가지고, 그때도 거의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수액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석증까지 오는 후유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아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녹음한 게스트 분 녹음을 이제 공유해 드릴 건데, 이게 거의 한 달 전에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해 주신 분께 너무 죄송한데, 제이님. 그래서 마지막 코멘트로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산책도 많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이제 여름이 코앞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감을 좀 느끼고 싶어서 오늘 릴리즈 할 오늘 새벽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새벽 6시. 아침에 보니까 비가 촉촉하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는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벌써 여름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다행히 어제 오늘 비가 좀 와서 조금은 차분해진 날씨인 것 같아요. 저희 녹음 마지막에 날씨가 따뜻해졌으니 라고 하면 따뜻하긴 따뜻하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남은 봄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 어느덧 봄과 가을이 너무너무 짧아졌어요. 이 짧은 봄, 벚꽃도 이제 비가 오고 나서 많이 지고 있는데, 남은 벚꽃 구경 열심히 하시고 남은 봄 열심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초대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려견 순찰대라는 거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고 새로우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반려견 순찰대 당당히 시험을 통과한 우리 키에리, 그리고 키에리 보호자님과 게스트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키에리 보호자님 나와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키엘 보호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독스앤더 시티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랑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7살짜리 공주님 스피츠 키에리와 함께 살고 있는 키에리 오빠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님. 제가 제이님이라고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네네. 저희 채널이 독스앤더 시티라서 아무래도 강아지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올렸는데, 저희 또 키엘이 제가 나름 많이 팔로우하고 있고, 피드도 열심히 보고 있는 키엘 보호자님이랑 이렇게 컨텐츠를 녹음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키에리에 대한 소개랑 간단한 키에리 가족들 소개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저랑 와이프, 그리고 키에리, 그리고 지금 와이프 뱃속에 있는 튼튼이까지 넷입니다. 오, 다복다복하네요. 네. 키에리는 사실 제가 이전부터 좀 알고 있던 친구이긴 한데, 처음에 저희 키에리 행동하는 동물사랑이라고 행동사에서 임시보호로 시작을 하셨죠. 네, 맞아요. 네. 키- 그때 제가 비슷한 시기에 저도 행동사에서 임시보호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즈음에 인봉한 친구들, 뭐, 카페에서 임시보호 글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피드 같은 거를 열심히 보고 있던 차여서, 그때 키에리가 임시보호 돼서 되게 잘 지내는 걸 보고 있었었어요. 키에리 전에 혹시 임시보호를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인보는 키에리가 처음이었고요. 네. 그때 당시 저희가 19년 12월 정도였는데, 신혼이었어서 뭐 자녀 계획 때문에 입양 계획은 없었고요. 나중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입양을 하고 싶다 이런 정도 계획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입양들이라는 그 유기견들만 있는 애견 카페에 가보고 싶다 해서 같이 갔었고요. 거기서 키에리를 처음 만났어요. 아,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 키에리가 엄청 심각한 겁쟁이라서 막 다른 친구들을 피해가지고 저희한테 막 와서 앵기고 고양이처럼 막 몸을 쓸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키에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키에리가 우리를 간택했다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그때 키에리의 행동이나 그런 표정이나 분위기가 보호자님, 제이님한테 되게 임팩트가 컸었나 봐요. 그때 한 10마리 정도 그 공간에 있었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키에리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키에리가 간택한 키에리의 선택을 받으신 게 맞네요. 그러면, 키에리 전에 강아지를 키워보신 경험은 있으세요? 네, 제가 17살 때 처음으로 그 요크셔를 키웠었고요. 한 15년 정도 키우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살 된 말티즈가 지금 처갓집에서 아직 같이 뭐 장인어른 장모님과 살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 키우게 된 거는 키에리가 처음입니다. 음, 사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유기견이라든지 아니면 입양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홍보가 돼서 또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저희 주변의 지인분들도 그런 센터를 통해서 입양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홍보도 많이 안 되고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어떤 기회로 입양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우선은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그때는 뭐 당연하다는 듯이 펫샵을 통해서 강아지를 데려왔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뭐 유기견 입양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지면서 저도 그런 걸 인지하기 시작했었고, 또 저보다도 와이프가 더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와이프가 먼저 이제 행동사라는 단체를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 뭐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입양들이라는 공간에 가서 강아지들을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처음 알게 됐고요. 그 이후에 키에리를 인보하고 또 입양을 하게 되면서 그 입양들 말고도 다른 파주에 있는 공간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직까지도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파주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는 네. 기존에 행동사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중에 임시보호하는 봉사활동, 그리고 해외 이동 봉사하는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그리고 아이들 후원하는 거, 이런 건 해봤는데, 사실 파주에까지 가보지는 못했어요. 파주가 조금 멀기도 하고, 어, 약간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파주까지 가는 건 정말 대단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파주는 어땠어요? 저희도 뭐 멀기도 하고, 뭐 한번 마음은 크게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주는 못 가고요. 음. 가끔씩 이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겨울철에 그 보온을 하기 위해서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고, 또 겨울이 끝나면 그 비닐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럴 때 좀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음. 가서 그냥 평소에 이제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은 보통은 강아지들이 밥을 먹는 사료 그릇을 씻고, 또 뭐 대소변 같은 거를 좀 청결하게 공간을 정리하고, 또 산책이 필요한 애들을 이제 나가서 산책시켜주고, 요런 기본적인 봉사활동을 하게 되고요. 네네. 네, 그렇게 뭐 저도 마음 같아서는 자주 가고 싶지만 거리도 거리고 해서 좀 자주는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한 번을 가는 것도 사실은 그 행동사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일일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이게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시간을 정말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번을 가고 두 번을 가고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키에리는 인보를 어느 정도 기간 하신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3개월 동안 인보를 하기로 하고 데려왔었고요. 3개월이면 충분히 이제 입양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입양 문의가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달쯤 됐을 땐가 이제 코로나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면서, 원래 이제 키에리가 소형견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외 입양이 될 확률이 높은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 하늘길이 막히면서 키에리가 점점 문의가 들어오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3개월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다시 돌려보내느냐, 아니면 인보 기간을 연장을 하느냐라는 기로에서, 당연히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입양을 받을 기회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인보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9개월 정도 인보를 했던 것 같아요. 9개월이면 꽤 기네요. 저도, 두 친구를 인보를 했는데, 한 친구의 이름은 빈이고,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은 딕시. 지금 입양을 가서 이름이 위스키로 바뀌었는데, 빈이의 경우는 그 코로나 이전에 인보를 해가지고, 한 3달 정도 인보하고 바로 입양을 갔어요. 너무 좋게 이제 강아지를 예쁘게 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캐나다로 갔고, 딕시의 경우는 제가 한 7개월 정도 인보를 했고, 인보 한 2개월 차 정도 됐을 때 입양 문의가 들어왔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기간이어서 비행편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비행편을 구할 때까지만 제가 더 데리고 있어야지 했던 게 5개월 정도를 더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 타기가 어려워가지고. 근데 키에리는 소형견이 아니긴 하지만 좀
작은 체구잖아요. 그래도 10kg가 넘지 않는데 의외로 무늬가 없었나 봐요. 네, 그 덩치보다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 뭐 음. 이동 봉사자도 구하기 어려웠고요. 음, 이동 맞아요, 봉사자가 맞아요. 구하기 어려웠던 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도 한 음, 9개월이 지났을 때는 이제 입양 문의가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해서, 네, 그때 이제 저랑 와이프가 음, 입양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미 지금, 9개월 동안 정이 많이 든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낸다고 상상을 해보니까 그게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입양하는 건 어떨까라고 그때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임시보호도 진지하게 고민하셨을 만큼, 아까 또 가족 계획 이런 것 때문에 입양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있으니까. 키에리는 사실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는 되게 좀 그래도 인기 있는 하얀색, 하얀색 강아지고, 상대적으로 크기도 작고, 또 스피츠 친구들도 아파트에서도 많이 키우니까, 의외로 한국에서도 입양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키에리 피드를 보면 키에리가 너무 집에서 잘 지내가지고, 어,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임보 기간이 길어지고 나중에 이제 임보가 끝났고 입양으로 전환됐다라고 하셨을 때 되게 기쁘기도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키엘이 임보하는 기간 동안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혹시 있으실까요? 벌써 4년 전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꽤 시간이 흘렀네요. 그러고 보니. 처음 1년간은 좀, 뭐, 웃긴 기억보다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키리를 이제 산책을 시키다가, 이게 집안에서는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얌전한 강아지인데, 집 밖에만 나가면은 막 질주 본능이 발동이 돼서 앞발을 들고 막 두 발로 뛰어갈 정도로 흥분을 하는 편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실수로 이제 줄을 놓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러면 음. 못 잡진 않을까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뒤를 쫓아갔었거든요.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 1년. 맞아요, 맞아요. 처음 1년에 이 아이의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임보 기간 동안 특히나 임보호자분들이 혹시나 잃어버리거나 혹시나 다치면 안 되니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제가 3층에 살 때였는데, 그 현관문, 뭐 음식 배달을 받을 때였나? 현관문이 잠깐 열린 틈으로 갑자기 키에리가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길에서 놓쳤을 때는 그래도 키에리가 시야에 들어오니까 빨리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그때는 바로 계단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눈에서 아이고,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이제 심장이 너무 덜컹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불이 맞아요. 나게 이제 키에리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가서 쫓아 내려갔는데, 1층에 딱 도착해 보니까 지상 주차장에 있는 저희 차 뒷문을 이렇게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희가 키에리를 차에 태우면 항상 이제 놀이터나 운동장을 데려가니까 차에 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문 열어달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일단은 키에리를 붙잡고, 너무 떨려가지고 일단 차 문을 열어서 키에리를 차 안에 너그, 넣고 문을 닫은 다음에 이제 설렁한 심장을 쓸어안고 한 1분 동안 이렇게 멍하게 좀 기분을 진정시켰던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약간 혼이 나가는 거잖아요. 빨리 네. 사태를 수습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막 긴장했던 것들이 막 오면서 몸도 후들거리고. 게다가 주차장이면 어쨌든 차에 이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정말 놀라셨겠다. 근데 키엘이 너무 똑똑한데요? 저희 강아지들은 아직 제 차 못 찾아요. 키에리는 잘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갈 때마다 쪼코랑 코코한테 야, 빨리 차 찾아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차 아니야. 막 이렇게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저희 차를 못 찾아요. 근데 키엘은 너무 똑똑한데요?
차 타는 거 정말 좋아해요. 오, 그래도 이렇게 멀미나 이런 건 없어서 다행이다.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멀미요? 좀 헥헥거리는 거 정도는 있는데요. 뭐, 워낙에 이제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음. 잘 견뎌내더라고요. 음, 차에 타서 이동한 다음에의 경험들이 다 즐거운 경험이어가지고, 좀 좋은 기억으로, 차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나 봐요. 네네, 맨날, 좋은 데 많이 데리고 어, 다셨나 보다. 산책하러 갈 때 이제 항상 주차장을 지나는데 항상 차 쪽으로 가가지고 맨날, 오늘은 아, 아니야, 이러고.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애들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바깥에 저희 아파트 1층에 이제 산책을 나갔다가, 산책을 보통은 이제 단지를 도는데, 단지에서 이제 나가서 배변하고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약간 떼를 쓴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멈추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혹시 차를 타고 가고 싶어 하는 액션인가? 그래서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음, 알아서 막 찾아가요, 주차장 쪽으로. 물론 차는 아직 못 탔지만,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 즐거운 기억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 애들도 좀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고 보면 정말 강아지들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끼리 인보를 한 9개월 정도 하시고 이제 입양을 결정을 하셨는데 많은 인보자분들이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인보 기간은 정해져 있고 입양 문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친구를 다시 센터를 보호소를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인보를 연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아이랑 정 들어가지고 이 친구를 내가 입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입양까지는 생각하고 인보를 한 게 아닌데 내가 이 친구를 너무 정을 많이 줘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거나 다른 가족한테 보내는 게 강아지가 혹시나 상처를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인보와 입양의 이런 수순이 어, 좀 자연스러우셨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땠어요? 일단은 그때만 해도 저는 인보라는 걸 모르는 상태였었고요. 인보를 그때 처음 하면서 인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입양도 애초에 생각이 없다가 9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이 변화했던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인보나 입양을 계획했던 게 아니었어서 뭐 바라보신 그대로 좀 자연스럽게 음. 흘러갔던 것 같아요. 모든 흐름이. 그럼 이 선택의 주도권은 아내분이 주로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인보도 와이프가 생각했던 거고, 입양은 둘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이 고민했고, 똑같이 동의했고. 음, 맞아요. 사실은 이게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신혼부부 분들이 강아지를 이제 입양하는 게, 어,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뭐,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뭐, 동의 내지는 허락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도 있고, 또 출산과 육아라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나중에 가족 계획을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는 입양도 고민해야지라고 하셨는데, 인보와 입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갔고, 지금은 또 이세를 또 가지고 계시니까, 나중에 이제 아기와 또 강아지, 이런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하고,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입양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자녀 계획 때문에 입양을 뒤로 미뤘던 이유가 자녀가 생겼을 때 이제 강아지한테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입양을 뒤로 미뤘었던 건데, 키웨리를 한 9개월 정도 키우다 보니까, 키웨리 정도면은 뭐, 이렇게 너무 평소에 손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음, 싶어서 입양을 결정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이런
유기견 단체에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이제 심사 과정에서 잣대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실 크게 이해는 못했었어요. 제가 어떤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주변의 신혼부부들이 실제로 파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신혼부부들은 정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큰 책임감을 갖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되게 좀 뭔가 그 신혼부부의 반려견 인보와 입양에 되게 좀 좋은 예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들으면서 되게 흐뭇흐뭇 그런,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게 표현 자체가 되게 심플하지만 이 자연스럽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 보호자님도 키에리한테 많이 애정을 쏟고 노력을 했고 키에리도 이 집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둘의 스타일이 잘 맞아서 정말 뭐 손이 안 간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뭐 강아지든 육아든 사실 손이 안 갈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고 또는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제 제이님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키리가 좋은 집에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키리 인스타그램도 하고 계시잖아요. 키엘이 네네. 인스타그램 보고 너무 너무 귀여운데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좀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올리신 거? 재밌었던 거나 아니면 귀여웠던 거나. 요즘에는 좀 이제 와이프가 임신을 하면서 업로드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요. 네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반려견 순찰대에 합격했던 거, 그리고 합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댕댕런이라고 네. 반려견 동반 마라톤 그거를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강영욱 님을 뵀었거든요. 같이 이제 줄 서서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최근 6개월 중에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던 것 아, 그 댕댕런 무슨 스키장 리조트 거기서 하는 혹시 그거 아닌가요? 같아요. 리조트는 아니었고 저기 가평 자라섬 쪽이었나? 아, 그쪽에서 했었던 다른 것 건가 같아요. 보다. 저 예전에 그 스키장 쪽 리조트에서 그때 산 하나를 빌려가지고 강아지들 이렇게 산 이렇게 걷는 그런 트레킹 그런 이벤트 했을 때 저도 강영욱님 한번 봤었거든요. 네네. 그런 그럼 종류가 몇 개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요번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서 한번 집중 탐구를 해볼까요? 오늘 메인 테마인 반려견 순찰대. 자, 일단 반려견 순찰대가 어떤 건가요? 반려견 순찰 때는 일단 소속이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고요. 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2021년 전까지는 이제 경찰청 소속이었다가 2021년부터 이제 독립적으로 지자체별로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반려견 순찰대라는 거를 기획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서울 강동구부터 처음에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범 운영을 했고 이제 22년도 7월부터 정식 출범을 하면서 지금 이제 한 2년 좀 안 되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의 한 일원입니다. 음, 안 그래도 제가 반려견 순찰대를 좀, 이렇게 오다 가다 이제 알게 되면서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했는데 수원에는 없더라고요. 그게 네네. 이제 정해져 있는 도시들이 이제 몇 개의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서울은 조금 뭐라 하지? 티오가 많고 나머지 도시들도 이제 몇 개씩 이렇게 있는데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키엘이 반려견 운동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스피츠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먼저 그 반려견 순찰대를 하는 걸 알게 돼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부러워하기만 했어요. 키에리는 좀 이제 산책할 때도 너무 천, 천방지축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편이어서 키에리는 어차피 뭐 응시 자격도 안 될 것 같고 참 좋겠다 저런 거 하면은 이런 부러움 정도로 끝났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나서 추가 모집을 한다고 그 스피치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한번 뭐 떨어지더라도 시험이나 한번 봐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됐어요.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시험은 이제 그때 저희가 봤던 거는 보라매 공원이었고요. 네. 그 운동장 한켠에서 크게 이제 대인 반응, 대견 반응, 그리고 뭐 기다려, 그리고 보호자의 애견, 뭐 반려견 상식 정도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한 500m 정도 거리를 이제 갔다가 오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또 마주치는 강아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게 되고 또 이제 움직이는 동안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나 상식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 구간마다 점수를 체크하시는 심사위원분들이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와 같이 이제 대동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오면서 이제 항목들이 있고 마지막에 도착해서 기다려를 시키고 이제 어느 정도 반려견과 보호자가 떨어진 상태에서 시간을 갖다가 다시 이제 1위 와 했을 때 반려견이 보호자에게 정확하게 달려가는지. 그래도 원래 모의고사 같은 거를 집에서 좀 공부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가듯이 요런 이제 시험 시스템을 미리 좀 아시고 준비를 하셨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그거를 뭐 이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는 했는데 연습은 하진 않았었어요. 저는 자신감. 사실 아니요. 저는 무조건 100% 떨어진다 였거든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셨어요? 키에리가 이제 강아지 친구들을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줄을 놓으면은 다시 콜백이 된다는 100%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게 훈련이 잘 된 친구들만 붙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저희 강아지들 저랑 이제 지낸 지 꽤 됐는데, 저도 콜백에 대한 자신은 없어요. 저는 약간 100% 콜백이 된다라는 거를 사실 잘 안 믿는 편이어가지고, 어디를 가던 이제 항상 리시를 잘 잡고, 그리고 이렇게 펜스가 잘 쳐져 있는 데가 아니면은 오프리시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키에리는 뭔가 이 순찰대를 붙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키에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레벨, 역량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더 크셨던 것 같네요. 맞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떨어진다에 100% 확신을 갖고 있었고, 저희 와이프는, 붙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부분에서 붙을 거라고 생각을, 확신을 가지셨대요?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근데 근거 정말 없는 자신감이. 기적적이었던 게 당일날 연습을 한번 했어요. 당일날 현장에 한 시간 정도 일찍 도착을 해서 한번 연습이나 한번 해볼까 시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키일이랑 같이 갔던 친구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 강아지, 원래 키엘이는 이제 그 하네스를 하고 줄을 좀 긴 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제 허리에 두를 수 있는 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같이 갔던 친구 줄이 좀 짧은 줄이었거든요. 가죽으로 돼서 늘어나지 않는 짱짱한 줄이어서 이거로 하면 컨트롤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고 그 줄을 키에리한테 메고 심지어 그 길지도 않은 줄을 한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최대한 짧게 줄을 잡으니까 이상하게 평소엔 안 되던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그때부터 약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연습이 꽤나 만족스러웠나 봐요. 그러고 이제 실제 시험을 치른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럼 시험을 되게 만족스럽게 치른 셈인 거죠? 한 번에 붙은 거예요? 시험이 딱 끝난 순간 붙었다고 확신했어요. 아, 정말요? 왜냐면은 우와. 그 어떤 시험 채점 항목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나도 안 했어서, 아, 이거는 떨어지면은 이의 제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우와. 정말 그날 그러면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작정하고 키에리가 뭔가를 했나 보네요, 그날. 그러니까요. 줄도 예, 딱 바뀌었고, 음. 뭔가 분위기를 알아차린 건지 평소랑 다르게 실전에 강한 편인가 보다, 키에리가. 그러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되게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죠.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에 통과한 기분이랄까. 약간 그건데요. 전교 1등. 그냥 했는데 됐어. 뭐, 어, 친구 따라 갔는데 됐어. 약간 이런,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날 되게 기념이 되는 날이었겠어요. 가족들이 아, 너무 그날이 또 즐거워했겠어요. 와이프 그 결과 발표일이 와이프 생일이어가지고, 와, 키에리가 생일 선물을 제대로 했네요. 네네. 거기 인스타 포스팅에 보면은, 아, 피에라 생일 선물 고마워. 막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맞아요. 그, 반려견 순찰 때 옷 입은 거 제가 좀 봤는데 너무 귀여워요. 어, 약간 형광 연두색? 네. 요 네, 맞아요. 반려견 순찰 때 옷, 요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요거는 강아지마다 다 사이즈가 달라요? 네, 사이즈는 다 여러 종류 있고, 뭐, 2X 라지, 3X 라지 정도까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키에리는 최대한 작은 걸로 한 게 하네스 줄이랑 이제 중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상반신 위주로 커버되게 작은 걸로 했고요. 음, 좀 이렇게 크게 이 반려견 순찰 때 글씨가 나오게끔 하는 옷도 있나 봐요. 글씨 크기는 다 똑같은데 이제 사이즈가 리트리버 같이 큰 개들이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조그만 말티즈들이 입을 만한 키에리가 입는 것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도 있고. 음, 제가 지금 제이님의 키에리 인스타를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보호자 옷도 있네요. 네, 맞아요. 이 피드가 오늘 첫 순찰을 했다. 순찰 때 옷을 입고 다녔더니 평소에 100배로 이쁨을 많이 받았다. 순찰 때인가 봐. 멋있다, 너.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맞아요, 피드를 맞아요. 남겨주셨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찍으셨는데, 되게 있어 보이네요. 엄청 인기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날. 어땠어요? 지금 보신 사진이 어떤 날이죠? 근데 무슨 공연을 첫날인가요? 가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이게 날짜가 작년 10월 잠수교, 22일 날? 네. 예, 맞아요. 맞아요. 다리. 잠수교의 차 없는 거리. 맞아요, 맞아요. 예. 차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뭐 엄청 보안 요원들, 뭐 오렌지색 이런 조끼 입으신 분들도 있고 사람이 엄청 많은데요? 네, 맞아요. 우와. 봄하고 가을에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차 없는 거리를 하거든요. 잠수교에서. 네네. 네네. 거기 그때 이제 합격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이렇게 어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홍보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음. 해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 한번 가보자 해서 그때 가게 됐던 거예요. 키에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나 이런 거는 좀 없는 편이긴 한가 봐요. 네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거부감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인가 봐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곁을 내주진 않아요. 이렇게 음,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고 또 음, 이렇게 안 쳐다보면 다가오고 약간 고양이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약간 새침하구나. 밀당을 잘하는 친구인가 네. 봐요. 그냥 생긴 건 강아지인데 진짜 성격은 고양이에 더 가깝지 않나 싶을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뒤돌아서 찍은 사진도 있네요. 반려견 순찰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끼 잘 나오도록 뒷모습. 맞아요, 맞아요. 홍보가 아주 제대로 됐겠어요. 그러면 반려견 순찰 때는 보통 무슨 역할이 주어지나요? 이제 가장 크게 봤을 때는 경찰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경찰들은 아무래도 기동성 때문에 순찰차를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이나 어떤 그 둘레길, 산책하는 둘레길 같은 곳. 그런 곳들은 이제 경찰들이 수시로 상시적으로 순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견을 순찰시키는 우리 같은 순찰 대원들이 그 공백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인 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순찰대를 하면서 조금 기억에 남는 뭐 이벤트나 에피소드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가 초반에 이제 한두 달만 엄청 열심히 하고 그 뒤로 이제 튼튼이가 생기면서 음, 이제 전에는 항상 와이프랑 같이 산책을 하니까 뭐 한 명은 끼리 산책에 집중하고 한 명은 어떤 순찰대 역할에 집중하고 이런 역할 분담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저 혼자 키에리를 산책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음, 음, 음. 조금 순찰대 역할을 많이 못했었어요. 아, 그럼 좀 그래서 지금은 홍보 이런 역할 쪽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되겠네요. 네네 조끼를 지금은 입고 나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경험한 에피소드는 큰 건 없고 그 이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저희 반려견 순찰대들이 본인들이 순찰한 결과물들을 뭐 업로드하거나 공유하는 음,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어떤 분이 놀이터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아이를 괴롭히는 걸 발견을 하셨고 오, 그거를 이제 네. 신고 절차에 따라서 알려서 알고 보니 그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가 실종자였던 거예요. 아, 실종자에다가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신고를 함으로써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와, 너무 그래서 대단한 일인데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분은 실제로 이제 표창을 받으셨어요. 예, 음, 표창을 받으셨고 그분은 그거 말고도 뭐 수백 번의 이제 그런 좋은 사례를 갖고 계신 분이어서 엄청 열심히 활동하시는 음, 분이었거든요. 음. 와, 그런 거 보시면 좀 뿌듯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들으면 어쨌든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회가 조금은 따뜻한 방향으로 가는구나. 약간 이런 기분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딱 그 케이스를 봤을 때 딱 반반의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하나는 아 나도 저렇게 어떤 공적을 쌓고 싶다라는 기분도 있었고 그 이후에 든 생각은 근데 웬만하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 그죠, 애초에 그죠, 그런 일이 그죠. 없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죠. 안 좋은 일을 잘 해결하는 것도 좋긴 한데, 안 좋은 일이 애초에 없는 것도 사실은 더 좋은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반려견 순찰 때는 보통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 제가 알기로는 그냥 보통 1년 음, 정도인데 이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만 활동하고 싶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하고 싶다 하면은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뭔가 임무들을 했을 때, 뭐, 보고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건 정도 뭐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뭐 알려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뭐 규칙이나 규정 같은 거는 별도로 없나 봐요? 아직은 그냥 권고 정도고요. 그냥 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 이상은 순찰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권고 정도고 향후에는 이제 그거를 시스템을 정립을 해서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들만 계속 이어서 활동을 하고 어떤 활동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활동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예전에 교육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키에리 친구 순찰대 하는 친구는 아직도 순찰대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계속 하고 있고 음, 보통 아직까지는 대부분 특별히 활동 종료를 먼저 선언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네네. 이제 그러면은 잠깐 쉬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순찰 때 이제 좀 조끼를
키에리도 입히고 제이님도 입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 좀 주변에서 되게 인싸력을 발휘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좋았던 일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일도 있을까요? 처음에는 일단 그 보호자 조끼를 하나만 주는데, 저랑 이제 와이프랑 차라리 둘이 입으면 조금 덜 민망할 것 같은데, 저 혼자 입으니까 조금 시선이 저한테 쏠리는 것 같아서 처음엔 좀 그럴 수 민망했었거든요.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조끼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되냐고 했는데,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번에 좀 드리겠다고 해서 아직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좀 민망하다가 이제 좀 한 달 지나고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제가 혼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조끼를 안 입고 그냥 산책만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럼 키에리는 입히시나요? 키에리도 요즘에는 안 입고 있어요. 제가 산책을 음, 거의 그냥 산책에만 집중을 하고 순찰대 음, 역할에는 조금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당분간은 그냥 상황이, 네네. 산책만 하고 있어요. 예. 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 좀 힘드신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안 하고 계신데 예전에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응원도 많이 받고 관심도 많이 받아서 조금 뭐 시비를 건다라든지 뭐 안 좋은 건 좀 적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뭐 그런 좀 안 좋은 일도 있으신 적이 있으세요? 음, 아니요, 안 좋은 일은 없었던 것 같고, 이제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아주 할 수 드물게, 있는지. 예, 아주 드물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강아지도 순찰대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순찰대 선배들이 먼저 알아보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오, 그 동네가 되게 그 순찰대 선배들이 많나 봐요. 음. 그리고 한 산책하는 지역이. 세네 번 정도 그렇게 마주쳤던 것 아, 그럼 보통 예를 들어 선배님들 만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같아요. 그냥 그 또 단톡방 같은 게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 단톡방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했을 때도 있고, 저는 뭐 일기라서 지금은 활동 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셨었고요. 음, 되게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인연이네요.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한테는 어떤 설명을 주로 해주세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경찰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세세한 부분을 백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반려견 순찰대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안전에 안심을 더하다라는 문구가 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경찰들이 안전을 제공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안심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백을 커버하는 역할을 한다. 맞아요. 이렇게 이해를 이게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순찰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찰분들이 어쨌든 인원이 한정적이니까 모든 걸 커버하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쨌든 무조건 산책을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니까 그런 분들이 좀 이런 도움을 주면 여러 가지로 윈윈하는 거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또 강아지를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산책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호의적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애티튜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았을까?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면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신 편이에요? 반려견 순찰 때 누군가가 이런 거 궁금한데 해보면 어때요?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좀 추천을 해주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일단 키에리 같이 실외 배변견이면은 무조건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음, 이제 산책을 하면서 꼭 부담을 갖지 않고 그냥 산책을 하다가 그냥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 추가적인 행동을 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내 배변견이고 산책을 잘 안 시키시는 분이다 하면 그게 산책 나가는 게 부담이 될 수는 음,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키에리 같은 경우면은 무조건 100% 추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외 배변을 선호하고 또 산책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해보면 괜찮을 거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 요런 멘트가 되겠네요. 네네, 맞아요. 좋습니다. 저희 지역도 사실 좀 생기면 좋겠는데 몇 군데 지역만 있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해요. 네, 지금 서울, 부산이랑 대전, 안산, 과천 이렇게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음, 지금 과천은 모집 중이에요. 네네네. 저도 이제 좀 검색을 해보니까 뭐 어디 지역은 또 모집 중이고 뭐 기수가 좀 늘어나고 티오도 좀 늘어났다. 이런 것도 보기는 봤어요.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자체마다 예산이 다르고 또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있는 지역들은 활성화가 그래도 꽤 잘 되고 점점 규모가 커지는 것 같은데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서울이 한 1000팀 정도? 오, 1000팀이요? 네네. 오, 되게 그리고 많네요. 나머지는 아직은 한 50팀 정도, 뭐 부산, 대전 이런 데는 아직 50팀 정도라고 알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아직은 서울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좀 검색해서 알아봤을 때도 서울은 구마다 이렇게 좀 티오들이 많았고, 좀 그런 설명 같은 것도 서울에는 좀 많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지역들은 티오도 좀, 명수도 좀 적었던 것 같고, 뭐 안 하는 데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그러면 나중에 순찰대 안 하신다고 하면 그 키엘이 조끼 반납해야 되나요? 예, 활동 종료 그렇지 않을까? 예. 아마 다른 또 후배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활동 종료를 선언하게 되면은 아마 반납을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아,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조끼 되게 귀여운데. 아, 물론 다른 친구들도 써야 되고 예산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네. 너무 인싸력템인 것 같아서 맞아요. 반납해야 진짜 된다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인스타에는 100배라고 과장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도 한 2배 정도는 이쁨을 받거든요. 음, 키엘이 원래도 예쁜데 그렇게 특이한 이제 아이템을 장착을 하고 있으면 눈길이 정말 많이 갈 것 같아요. 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사실 귀엽다, 만지고 싶다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조끼를 입으면 어떤 이제 명분이 하나 생기잖아요. 말을 걸 수 있는. 아, 그래서 더 그렇죠, 이쁨을 그렇죠. 받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원래 그 다른 분 강아지를 막 와서 막 함부로 만지거나 사실 이런 거는 문화도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 되게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막 아이들도 막 달려와가지고 막 만지려고 들고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강아지 맞아요. 놀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른분들도 강아지 너무 예뻐서 한번 봐도 돼요? 쓰다듬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네. 문화가 조금 많이 바뀌고 있구나. 동물도 이렇게 조금 생명으로 매너를 갖춰서 대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은 좀 베이직으로 가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진짜, 저런 거는 오래 걸리겠지? 잘 안 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도 정말 어느 순간 다 변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그런 동물권에 대한 얘기도 많고, 얼마 전에 개식용 금지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고, 물론 3년 정도의 과도기가 필요하지만, 그리고 뭐, 번식장 이야기라든지, 뭐, 루시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동물권 또는 이제 생명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저는 이런 게 되게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제이님은 어쨌든 피에리도 인부하고 입양하시고 반려견 순찰대도 하시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이런 변화나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제가 뭐 남들보다 크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없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안 변할 것 같았던 일들이 어느 순간 급격하게 물살을 타고 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변할 수 있겠구나.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반려견을 바라보는 그 무의식에서 생각하는 게 좀 소유품? 약간 물건에 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동물 반려견 선진국들처럼 가족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 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아내분은 또 그 아내분 부모님 댁에 또 강아지가 있으시고 이러니까 키리가 왔을 때 이제 두 분 부모님들 가족들도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뭐 축하해주거나 좋아하거나 뭐 요런 반응이셨어요? 어땠어요? 아니면 어,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더 부지런해져야겠다 뭐 이런 반응이셨어요? 어땠어요? 뭐 직접적으로 막 표현을 많이 안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걱정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애를 먼저 가져야 하는데 저렇게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은 애를 갖는 것과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부모님 세대들은 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키엘이 양가 부모님께서 너무 이뻐하시고요. 뭐 저희 양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보통 키엘이를 처음 보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착한 강아지,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좀 부끄러운데. 아니에요. 얘기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애가 있냐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저도 제가 같이 사는 강아지라서 뭐 그렇진 않지만 진짜 키에리보다 착한 애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네네. 약간 근데 저는 되게 공감해요, 이런 거. 왜냐면 제가 인보하는 친구들이 사실 입양이 잘 안 되거나 이럴 때도 있는데, 왜 이렇게 순하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아파트 생활도 잘하는데 왜 아직까지 입양 문의가 한 건도 없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제 주변 지인들도 되게 많거든요. 아무래도 보호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진가를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임시보호를 통해서 그 진가를 막 많이 홍보하는 이제 시스템이 가야 사실 입양까지 가니까 그런 진가들은 그러니까 임시보호를 포함해서 어쨌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공간을 나누는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키리도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마음껏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랑할 만하고요. 키에리가 가족이 되고 나서 뭔가 라이프 스타일,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런 일과나 주말의 일과 이런 것들이 좀 바뀌셨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변화들 어떻게 바뀌셨어요? 일단은 키에리가 혼자 잘 있는 편이어서 크게 뭐 많이 변한 거는 없고요. 매일 이제 산책을 나가는 것 정도가 가장 큰 변화였고,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일이겠지만 이제 키에리를 케어하면서 내 자녀가 생기면은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그런 선행학습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 주변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는 거는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은데 다른 게 있다면 얘는 계속 애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는 음, 이제 커가면서 뭐 초등학교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대학생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얘는 그냥 평생 애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대신에 얘는 사춘기가 없지.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잘 강아지 키우면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양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 왜냐면 물건이 아니고 인형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많이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저는 아이는 아직 안 키워봤지만 가끔 키에리 친구들을 이제 동시에 케어할 때가 있는데 한 세 마리 정도 되면은 조금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아 강아지 세 마리랑 사람 한 명 정도가 비슷할까 이런 약간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키에리 정도면은 한 5마리, 6마리랑 애기 한 명이랑 키에리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키에리는 아무리 많아져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서로 아, 좀, 이제 서로 트러블을 일으켜야지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데 네. 키에리는 서로 이제 모른 척하기 때문에 그죠, 그죠. 이쪽 소파에 가 있거나, 또 다른 키에리는 저쪽 방에 침대에 가 아 각자의 있거나, 공간. 뭐 이렇게 아주 이 집의 찰떡인 강아지네요. 튼튼이? 예명 튼튼이와 앞으로 키에리의 만남도 좀 기대 반 설렘 반이실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강아지와 아이를 같이 양육을 할 때 이런 것들 미리 공부해야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정보를 뭐 누군가가 이제 알려준다라든지 혹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키에리가 워낙에 얌전해서 크게 뭐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궁금하기만 한 것 같아요. 이제 키에리가 튼튼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또 음, 튼튼이가 키에리를 좋아할까? 뭐 이런 아직까지는 음. 호기심.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강아지는 이제 엄마 보호자가 임신을 했을 때에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 거를 그 냄새나 이런 걸로 인지를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그런 엄마의 임신 상태인 그 아기 냄새를 통해서 좀 미리 익숙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도 좀 거부감이 없고 또는 좀 엄마 배를 막 보호하려고 한다라든지 뭐 이런 행동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그런 재밌는 일들이 있으면 피드에 좀 올려주세요. 궁금해요. 진짜 아니, 그런지. 키에리는 확실히 모르는 것 같은 게 오늘도 와이프가 소파에 누워 있는데 배를 밟더라고요. 뛰어 올라가지고. 와이프가 황급하게 이제 손으로 가리긴 했는데 키에리는 아직 아, 그런 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키에이가 얌전한데 좀 무디구나. 네. 사실 저는 이제 어 키에리가 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멍멍미가 있어서 멍청미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것까지도 사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멍댕미. 귀엽죠. 맞아요. 이게 내 가족이 되면 다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얘가 귀여운 짓을 했을 때도 귀엽고, 약간 어리버리한 걸 해도 귀엽고, 뭐 실수를 좀 저지르고, 뭐 놀래하는 것도 귀엽고, 다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이님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네. 제가 오늘 반려견 순찰 때도 궁금했고, 또 같은 보호소 출신인 네, 키에리의 임보와 입양도 많이 여쭤봤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반려견 순찰대라는 것도 사실 좀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서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는데, 제이님이 쉽게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꽤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아요. 이런 녹음을 해본 경험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녹음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처음이었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조금, 하다 보면 중간쯤 뭐 긴장이 풀리고 익숙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긴장이 되고 중간중간에 말을 하다가 이제 머리가 멍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서 나중에 만약에 이거 편집하고 나왔을 때 들어보면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아, 이게 원래 자기 목소리를 매체에서 듣는 게 되게 좀 오글거리긴 해요. 맞아요. 저 녹음된 제 목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그래도 들어보셔야죠. 들어보시고, 네. 또, 이제 아내분이랑도 들으시고, 가족분들한테도 이런 거 녹음했다. 한번 네. 들어봐라. 자랑도 하고, 우리 키일이 자랑됐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시고. 근데 조금 쑥스럽긴 할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에피소드가 이제 18번째 에피소드로 아마 올라갈 건데, 저 아직도 제 목소리 들으면, 조금 뻘쭘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혼자 들을 때도. 혹시 앞으로 키엘이랑 뭘 해보고 싶다. 뭐, 요런, 뭐, 반려견 순찰 때 말고, 뭐, 해보고 싶다. 뭐, 요런 것들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은 큰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반려견 순찰 때도 참 큰 도전이었고, 다행히 합격을 해서 너무 좋았는데, 당분간은 이제 다시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와이프도 이제 좀 안정기에 음. 접어들면은 같이 또 예전처럼 산책하면서 순찰 때 활동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는 또 다시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가 사는 이 지자체에 한 조금이라도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좀 경험을 남기고 싶어서 당분간은 거기에 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좋네요. 그죠.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아내분이 좀 안정기에 접어들면 사실 산책을 이렇게 자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형광색 조끼를 입은 제인인가 키에리를 동네에서 많이 볼 수 있겠네요. 네. 약간 동네에 인싸가 한동안 되시겠어요. 봄 되면 여기저기 이제 산책하시면서 동네를 출몰하시는 그런 피드들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소감 또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또는 반려견 순찰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 뭐 이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말씀해 볼까요? 아까 잠깐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 반려견 놀이터에 갔다가 만난 분하고 나눴던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이제, 반려견, 유기견을 입양을 하고 싶은데, 유기견 단체에서 조금 겁이 아닌 겁을 많이 준다. 이 유기견들은 한번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입양하시는 분이 훨씬 책임감을 갖고, 이 유기견의 아픔을 감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양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 당연히 그 보호 단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한번 버림을 받았던 애들이 또 버림을 받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니까.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조금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유기견들은 다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버려졌고, 또 입양을 했을 때 훨씬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편견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당연히 잘못된 정보고, 유기견들도 좋은 보호자를 만나면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지금의 키에리처럼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데, 처음에 좀, 그런 너무 보수적인 그런 표현들로 인해서 너무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좀, 또 두 번째로 걱정되는 거는 그렇게 입양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반려견을 키우는 경험이 많지 않고 좀 어떤 편견이 계신 분들이 일반적인 모든 강아지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 행동을 가지고, 아, 네가 이래서 파양을 당했었구나 라는 음, 오해와 편견을 갖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음, 그냥 유기견도 그냥 펫샵에 있던 강아지, 브리더들이 데려오는 강아지,
모든 강아지들과 동일하다고 큰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봐 줬으면 하는 좀 마음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뭐 유기견이라고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유기가 돼서 유기견인 거지. 그냥 네. 강아지, 개, 개들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개들마다 뭐 성격이 다 다르고, 또는 개들마다 아픔이 다 다르고, 뭐 좋은 강아지, 나쁜 강아지,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냥 출발선이 다를 뿐이고, 말씀하신 대로 키위리처럼 되게 잘 지낼 수 있는 강아지인데 그 진가를 알릴 수 없었을 뿐인 거고, 그리고 어떤 강아지들은 좀 문제 행동이 보호소 안에서 있었더라도 좋은 또 반려자들을 만나면 또 금방 또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너무 잘 지내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기견 이꼬르 문제견 또는 파양견 이꼬르 문제견 이렇게 보는 프레임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든지 뭐 개는 훌륭하다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되게 뭔가 문제 행동이 좀 크게 나오기는 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을 강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강아지의 전부라고 생각할까 봐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너무 뭐 100% 중에서 뭐 한 97, 8%는 너무 잘 지내고 조금씩 문제 행동이 있지만 그걸 잘 보호자들이 컨트롤하면서 잘 지내는데 그렇게 뭐 단자릿수에 뭔가 조금 문제 내지는 도움이 필요한 강아지들이 좀 부각돼서 보이거나 이러니까 뭐 사양돼지, 유기돼지 이렇게 뭔가 강아지가 문제가 있으니까라고 이유를 거기다가 이제 떠넘기는 형태로 가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동의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좀 달라지겠죠? 법도 많이 바뀌었고 시선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제이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네라고 얘기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요? 지금 아까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말은 곧 그 보호자들이 조금 미숙한 경우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만약에 유기견을 입양하시려는 분들이 유기견 애들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유기견들이 좀 문제 행동을 보일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거를 보고, 얘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얘네들 전에 보호했던 보호자들이 문제가 있었나 보다. 혹은 얘네가 이 열악한 보호소에서 지내다 보니 문제 행동이 생겼을 수 있겠구나. 내가 데려가서 잘 케어하면은 문제 행동이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이 생긴다면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 너무 동감해요. 강아지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또는 강아지를 케어하는 그 보호자의 뭐 애티튜드 또는 스킬 또는 애정 어린 마음 또 기다림, 인내력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생각하고 있던 포인트를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반갑네요. 누구나 정답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 맞아요, 맞아요. 알고 있는 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사실 제일 어렵고 쉬운 거를 습관화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네, 믿어봅니다. 오늘 되게 장시간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이렇게 강아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런 좋은 마인드나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얘기하면서 흘려보내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서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들을 듣고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사실 제가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 취지에 딱 맞는 멘트를 해주셔서 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키리네 가족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튼튼이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저희는 또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찾아보는 걸로 하고
또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 또 좋은 산책도 되시길 네,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주말 저녁 보내시길 네, 바랍니다. 감사해요, 제이님.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번에 저희 못했던 합동 산책 다음에 맞아요. 네, 맞아요. 합동 산책 저희 꼭 시간 내서 봐요. 제가 네네. 따로 또 카톡 드리면서 저희 실제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